예, 확실한 거는 여론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리얼미터 수치를 보면 얼마만인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세를 역전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구체적으로 속보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좀 봐야겠습니다만 여전히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이 추세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44.3%, 민주당 38%로 봤을 때는 이 역전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아까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신 어떤 권력을 두고 반성 없이 갈라져 싸우는 모습만 보여진다면 저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지지율도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51.5%. 사실 이 수치가 아직은 높습니다. 높은 네, 수치입니다만 문제는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잘 짚어야 되는데요. 예. 일단 선거 결과가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아요. 네. 지금 신경질 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보수 표집이 더 되면서 여론조사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탈하고 있다.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행보나 여러 가지 그 방향을 봤을 때 선명성 있게 가지를 않고 어설프게 자꾸 보수 쪽과 손잡고 그런 흐리멍텅한 모습을 보여주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않고 있는 상황에 실망을 해서 그게 네. 선거 패배와 맞물리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 그런 분석도 실제로 그게 김어준 분석이에요. 예, 이거 여론조사 꽃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 이거더라고요. 예. 제가 방송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꾸 그 인사에도 문제가 있고 인사도 자꾸 보수 쪽 인사 쓰고 정책도 자꾸 그 이렇게 우클릭하고 이런 것들이 예. 영향을 예. 미친다고 보는 그렇게 분석을 하시던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분석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탈을 안 하는 거고 원래 보수 성향을 가지거나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참여를 한다. 더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마음속에 좀 불만이 있었어요.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잘하시니까 일단 뭐 우호적으로 보자. 그리고 집권 초구하니까.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지지리 공상 같은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 이제 과거에 내가 진짜 싫어했던 계속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민주당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래 원래 민주당은 저렇지. 맞아 원래 민주당은 저러는 사람들이야. 이건 뭐 저 이재명 정부 되면 좀 바뀔 줄 알았더니 똑같고만 하는 짓이 예. 달라지는 게 없네. 이 실망감이 반영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맞죠. 그러니까 자성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 사실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오랜만에 2,500분 넘게 들어와 계셔 있고요. 그리고 채팅창도 굉장히 뜨거운데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쿨 다운 하고 다음 주제 더 뜨거운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선거에 대한 예, 민주당인데 저 지지율이 저렇게 되는 예. 거는 지금 강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네. 뭐 지금 우리 어쨌든 또 선관위 문제가 있어서 보수에 대한 어떤 활성화가 되어 있는 때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교훈은 지금 이제 선거 결과로만 놓고 보면 이른바 이제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이제 경제학자들은 세입자 동맹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 강가가 있었나? 그럼 우리가 그 세입자들이 우리 유권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정당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세입자들도 5억에서 10억 사이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네, 그렇죠. 대부분. 네. 그러면 이제 이들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조직 이런 부분들이랑 또 하나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공포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부동산 세제는 입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통령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말로 많이 눌러놓지 않았냐. 그러면 이 말로 누르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향후 총선까지 과정에서의 어떤 입법을 통해서 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이나 공포를 네. 해소할 거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게 청년세대 문제가 예. 있는 거잖아요. 청년세대에서 뭐 예를 들면 출구조사가 잘못 집계됐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30에서 한 50 정도가 보이는 탄탄한 지지에 비해서 예. 2030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잖아요. 그건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저는 요 세 가지 해결하면 된다고 봐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면 이게 뭐 사실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운 주제고 뭐 하지만 이미 도출된 과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또. 사실 오래된 주제이기도 오래된 하죠. 주제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전당대회를 노선은 이런 거야.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노선의 문제에서도 요 문제를 해결하는 각각의 노선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세제 문제도 그렇고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하면 돼요. 네. 논쟁을 그렇게
가야지. 그게 아니라 뭐 원래 우리가 친 뭐고 원래 누구까지가 우리가 친 어디고 이렇게 가갖고는 저거를 상대가 장동혁인데도 지는 거예요 지금. 난 진짜 네. 여기서 10초만 얹을게요. 10초만. 10초만입니다. 예. 예.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보면 부정평가 이유도 다 나오잖아요. 여론조사에. 예, 예. 그 첫 번째 원인이 선거관리 부실이에요. 예. 선거관리 맞습니다. 부실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이건 뭐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 있는 의식이지만 이건 모르겠고 대통령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부정평가가 올라간 원인이에요. 예. 근데 이걸 갖다 도외시하고 뭐 민주당 기존 지지층이 이탈했다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분석이에요. 그건 지난주 갤럽에서도 나온 거고 아마 이번 주 조사에서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저희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민주당 얘기를 더 할 수 없어서 선관위 개혁을 해서 그거 좀 안 부르면 안 되나? 이거요. 저거에. 저도 그렇습니다. 와 우리가 여론조사 100개 메타 분석을 네. 했는데 저 선거 그러니까 여론조사 심의를 한 페이지 썼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민주당 얘기 딱 여기까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나온 것 또한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미 다 언론에서 접하셨을 텐데 청와대에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반응과 관련돼서 뒤늦게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는가. 뒤늦게 나온 겁니다. 이거 곧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사실상 당 쪼개자는 거 아닌가? 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가 사실 첫 보도가 연합뉴스거든요. 제가 바이라인부터 봤어요. 로마발입니다. 로마발. 노마에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는 여권 관계자로 돼 있는데 로마발이라고 하면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죠 누군가.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것까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이 발언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죠. 참을 수 없어서 참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참을 수 없어서 참은 거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잖아요. 예를 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에 야당하던 시절에 말하자면 여당의 폭주나 여당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묻고 넘어가거나 정책 책임을 회피할 때 쓰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수사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 표현을 지금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가 썼다라는 건 청와대를 직접 공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한 직접 대응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안 했는데 기분이 안 상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이 기분 상한 티를 내버리면 끝날까 봐. 지금 저는 이건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로마 가고 대통령 기자들이랑 스킨십이 많아지니까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겠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부글부글 하겠죠. 지금 보시면은 정청래 대표는 워딩 지금 최근에 며칠 나온 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갑자기 엄청 칭송합니다. 예. 그 이렇게 찬사 예전에 그 대표 시절에 네. 본인이 또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최고위를 열어서 오늘 한 이야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월클 지도자로 자리매김 중이다. 이거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또 칭송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우리 당에 반명 없다. 네. 반명 없다. 나 반명 아니다. 이거를 말로만 또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일제히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나 뭐 저기 이성윤 의원이나 뭐 등등 해서 지금 뭐 메시지 내는 사람들은 뭐 송영길 견제, 김민석 경제, 대통령 조순희 사무총장도 대통령 메시지 우리 지도부한테 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당대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뭔가 대드는 형국으로 가는데 예. 흐름에. 근데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을 칭찬해요. 말로만. 예. 그러니까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아니라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하호영 선배 앞에서 네. 그 얘기를 뭐 완전 기분이 상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됐어 서로. 근데 이제 언급을 안 했어.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근데 갑자기 잘한다. 칭송. 해. 그러면 희롱이지, 희롱. 입장에서는 놀라는 이게 거지. 뭐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누가 그런 표현 쓰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저도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게 보고 기자들도 그렇게 보는데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자꾸 평가를 해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평가다. 칭송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이러고 당 대표가 저렇게 발언했는데 이러고 끝나야 되는 일들인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생긴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뭐 하는데 또 당 대표가 평가하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초래가 된 거예요. 그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발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리고 막 뭐 거의 모든 언론이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 대통령을 직격했다, 어떻게 여당 대표가 이런 발언하냐, 경황된 반응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며칠 쏟아졌는데 그거에 예. 대해서 또 정청래 대표 아무런 말도 사실 하지 않았어요. SNS가 조용했죠. 해명을 안 해. 네.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 거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안 들리는 얘기가 된 거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려고 해도 대표가 또 대통령 평가했다,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또 더 조심스러운데, 일부에서는 그 말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협박성 발언이 아니냐. 네. 예, 그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까지 청와대는 이런 언급이 여권 관계자가 있었다는 것에서 가타부터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예. 왜 영국 언론인가요? 그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 하신 거 보면 대통령께서 예. 역대 대통령의 여러 이제 사안들을 말씀하시면서 탄핵이나 수사로 이어졌던 그 좋지 않은 일들의 굴레에 나도 그렇게 휘말릴 가능성이 pretty high. 그러니까 그 인터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달까요? 네, 근데 거기에 워딩을 보면 탄핵과 수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탄핵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의석수가 국민의힘 의석수가 꼭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탄핵 예. 소추라는 게. 결국에는 그 가능성도 저는 염두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게임이 안 되죠. 예. 그랬다가 제가 다른 방송에서 표현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가루가 될 거라고 그런 거 추진하다가 근데 지금은 못 하는데. 개인 의견입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예. 봐봐요. 지금 정권 1년 딱 지나서 2년 차로 가가지고 제일 그립이 셀 때 또 이 정도로 대드는데 한 3년 차, 4년 차 됐을 때 모든 정권은 초기보다 힘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로 사실 가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을 때도 이렇게 대드는데 네. 끝에 가가지고는 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정부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겠냐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 걱정하실 수 있죠 대통령께서는. 좋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텐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와중에 정청래 대표 연임 도전한다. 이미 지금 김환 기자는 이야기를 했고요. 강소연 변호사 연임 도전 합니까? 합니다. 합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정청래 대표는 일종의 세력이 붙은 세력의 선거이기 문제다.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아마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해도 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지금 이미 지난주에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대표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그 조사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하영 선배 더 잘 알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두 가지가 안 되면 못 버텨요. 하나는 호남에서의 배척이 일어나면 못 버텨요. 그렇죠. 어떤 이유이건. 그럼 두 번째는 이 지도부는 서울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없다가 확인되면 못 버텨요. 왜냐하면 이건 총선을 앞두고는 못 버틸 수가 없어요. 거기 배지가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뭐 의총에서 정청래 면전에다가 직접 사퇴하라는 사람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짚어졌어요. 이게 짚어졌고 지지자 당원들의 마음속에 그게 남았어요. 이제 예. 그러면 이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이재명과의 갈등 여부는 대통령과의 갈등 여부와는 별개로 정청래 간판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냐? 이 질문이 생겨났다고요. 많이 남았지만. 네, 많이 남았지만 왜냐하면 6월 2일까지는 선거에서 무난히 이기고 정청래가 연임을 가는 거에 대해서가 대세론이었고 다수였어요. 예. 근데 선거 결과가 석연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걸 돌파할 수 있냐의 문제고, 여기서 그래서 1인 1투표를 하면 정청래 대표 유리하다라고 보는데 예. 아시지만 민주당 당원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1인 1투표를 하면 지금 정청래보다는 김민석 총리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좋은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청래 대표가 1인 1투표제로 이길 수 있는 방법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순리대로 하는 게 맞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겠습니다. 혹시 그 정청래 당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된 속보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가요? 예. 거취와 관련돼서 연임 도전 안 하겠다? 연임 도전인지 거취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좀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